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진호입니다. 2020년 포브스 카일리 제너의 순자산이 12억 달러가 넘었다며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도 5월에 그녀는 억만장자의 등극을 하기 위해서 세금 서류를 위조했다는 비난 성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9년 말 카일리 코스메틱이 지분 51%를 취득한 코디 수익을 조작했다는 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주목을 받은 그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계 최고의 셀럽 인플루언서는 누군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전 세계 1위, 연봉만 2,700억 원 호날두? 혹은 세계적인 인기 가수인 셀레나 고메즈? 물론 둘 다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맞습니다. 하지만 셀럽하면 떠오르고 핫한 섹시한 이미지 단연코 이 가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카다시안 패밀리죠. 그 중에서 칼리 제너와 킴 카다시언은 둘이 합쳐서 팔로워가 7.5억 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셀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킴 카다시안은 칼리 제너는 포브스가 선정한 부 10인,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셀럽, 시간당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셀럽, 그리고 인스타그램 한 게시물당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셀럽 등 여러 가지의 최고의 셀럽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 그녀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인스타에 올렸다 하면은 그냥 완판, 그녀들이 입는 옷, 화장품, 메이크업, 심지어 성형까지 모든 것이 유행할 정도로 카일리 제너의 킴 카다시안은 현재 뷰티와 패션 산업의 가장 영향력이 큰 셀럽이자 트렌드 세터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녀들이 직접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인 카일리 코스메틱, KKW 뷰티 역시 신제품만 냈다 하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면서 현재 두 브랜드는 미국 전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일리 제너가 런칭한 카일리 코스메틱과 카일리 스킨 각각 2억 달러, 2,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하나로 따졌을 때는 2,630억 원, 웬만하면 대기업 뺨치는 수준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카일리 제너와 세계적인 셀럽이고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라 할지라도 과연 그녀의 이름 하나만으로 카일리 코스메틱과 카일리 스킨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오히려 KKW 뷰티가 카일리 코스메틱보다 더욱 많은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카일리 코스메틱이 KKW 뷰티보다 2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카일리 코스메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카일리 제너가 처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던 나이는 19살, 갓 성년이 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카일리 제너는 입술 필러와 오버립 메이크업으로 미국 전역에서 화제를 몰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카일리 제너는 킴 카다시안의 자매, 카다시안의 패밀리로 조금 이름을 날렸을 정도지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셀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카일리 제너가 몇 달 만에 두꺼운 입술을 가지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카일리 제너의 입술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카일리 제너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녀의 팔로워들과 그녀의 행동에 주목하는 언론들, 많은 안티팬들까지 입술 하나로 순식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된 카일리는 문득 자신이 직접 립 틴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입술에 온 세상 관심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카일리 립 틴트 개발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카일리 제너는 2016년 7월 수많은 팬들과 악플로 관심 속 카일리 립 키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출시 1분 만에 완판, 이어진 카이 섀도우, 카이 라이너 출시도 런칭 1분 만에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며 전체 솔드아웃, 1년 평균 연 성장률이 25%, 런칭 후 18개월 만에 4,200만 달러 매출 달성 등 카일리 코스메틱은 화장품 역사의 한 획을 그만큼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화장품 씬에 등장을 하게 되죠. 카일리 코스메틱은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희소성, 두 번째, 불완전, 세 번째, 진솔함입니다. 뷰티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키워드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 단어만큼 카일리 코스메틱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희소성부터 살펴볼게요. 카일리 코스메틱은 브랜드 규모에 비해 유통 채널이 좁은 편에 속하는데요. 사실 좁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게 딸랑 공식 홈페이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탑샵의 미국 전역 7개의 매장에 카일리 코스메틱 팝업 스토어 전을 잠시 열기도 하죠. 그마저도 재고가 소진이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운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 정식 유통 채널의 온라인 마켓 하나, 이게 끝이란 소리인데요. 보통 뷰티 산업에서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통 채널이 역시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카일리 코스메틱은 기업의 규모가 커진 현재에도 여전히 온라인 마켓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카일리 코스메틱의 의도적 전략 중 하나고, 일부러 소비자들 사이에 병목 형상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쇼핑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어렵게 얻어낸 만큼 더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의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인 건데요. 더 구하기 어렵고 품절 대란이 오래가는 제품이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 전략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는 높아지언정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불안전입니다. 사실 카일리 코스메틱의 첫 시작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라인업도 오직 립키트 하나뿐이었고요.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어 오직 19살짜리 어린 소녀가 이끌어나기에는 굉장히 초짜 브랜드였죠. 다행히 립키트가 엄청난 히트를 치긴 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카일리 코스메틱을 제대로 된 화장품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일리 제너의 입술로 유명해지니까 한번 대충 만들어 본 거겠지. 딱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카일리 제너는 달랐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가 하면 신제품 추천, 배송 오류 등 화장품 브랜드로서 기반을 소비자들과 함께 다져나갔습니다. 이 성장형 화장품을 브랜드를 만든 셈이죠. 소비자들은 내심 이런 광경이 신기했는지 적극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포장 박스 변경, 신제품 개발 등 지금의 카일리 코스메틱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진솔함입니다. 카일리 제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으로 털털한 모습으로 매력적인데요. 카일리 제너가 처음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카일리 코스메틱, 즉 카일리 1인칭 시점의 비디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카일리 직접 립스틱 발색 영상, 겟 레드 윈 미, 카일리 진 루틴 영상 등 카일리의 솔직한 리뷰와 실제 사용 장면을 통해서 진솔한 후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카일리 모습에 열광을 했으며 뜨거운 소비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현재에도 카일리 1인칭 시점 비디오는 계속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일리 코스메틱은 카일리 제너와 화제성과 뷰티 마케팅에 성공적으로 합쳐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카일리 제너와 그녀의 브랜드 표절 논란을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번에는 부디 표절 논란 없이 클린한 제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 카일리 제너를 좀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해외 상황이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거부터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일리 제너 이상의 그런 브랜드를 인플루언서가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인구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해외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2C 전략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전략인 거죠.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 신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스메틱에도 신용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용이 있는 브랜드들은 홈페이지 자사 유입을 하기 굉장히 쉽죠. 방금 생산이 되거나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들이 이 D2C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한 2년 전에 미국에서 남성 화장품을 런칭하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랑 얘기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이 D2C가 먹히는 이유 자체는 이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면도기 이런 것들을 사러 나가면 30분, 4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것들이 D2C 전략이었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먹혔던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D2C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먹히지 않았던 것 자체는 그냥 집 앞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바로 가서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포진을 할 필요가 사실 없다 보니까 예전엔 D2C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줄어든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일리 제너의 사례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뷰티왕 박진호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